21번 문제 풀어볼게요. 8-23에서 길이가 주어졌고 줄이 수직 방향과 세타 40도일 때 속력은 V0로 초기 속력이 주어졌어요. A입니다. 초기 속력이 8m/s이면 최저점에서의 추의 속력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를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자가 아래로 움직인 후에 수평 위치에 도달했을 때 그렇죠? 줄이 최소 속력 V0는 얼마인가, 그리고 줄이 팽팽한 상태로 수직 방향, 여기서 수평 상태라는 거는 어떤 상태냐면 여기입니다. 줄이 이렇게 요 상태가 지금 수평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수직 상태는 여기에 공이 이게 수평 상태고 여기가 수평 상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격우랑 수직 상태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수직 상태죠.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과연 초기 값을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M에서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힘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속도를 줄 수 있잖아요. 외력을 주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의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통해서 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까지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속력을 줘야 되느냐, 즉 얼마만큼의 충격량을 줘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이기도 해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먼저 A번입니다. 먼저 최저점이래요. 요 최저점을 뭐 A라는 위치라고 볼까요? 최저점에서 속도를 V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요 위치죠. 요 위치에서의 역학 에너지를 구해보면, 우리 역학 에너지 최초의 초기 위치에서 역학 에너지는 얼마가 되죠? 여기를 H라고 넣으면 되죠. H. 그러면 mgh 플러스 2분의 mv0의 제곱이죠. 그랬을 때 최저점에서의 역학 에너지는 2분의 mv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질량을 다 약분하고 곱해주면 결국에 v의 제곱은 2를 곱해주게 되면 v0의 제곱 플러스 2gh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v 초기 속도의 제곱 플러스 2g에 h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l에서 l 코사인 세타죠. 이 길이가 l 코사인 세타 제로죠. l 코사인 그러니까 1 빼기 코사인 세타 제로죠. 세타 제로, 얘를 빼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요거 대입해보면 초기 속도가 얼마입니까? 8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9.8 곱하기 L은 1.25m 1 마이너스 코사인 40도예요. 얘를 풀어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얘를 지금 도로 바꾸고 해볼게요. 64 더하기 19.6 곱하기 1.25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몇 도죠? 40도죠. 지금 얘를 도로 바꿨죠. 그럼 얘 계산해주면 69.73이에요. 얘를 루트로 씌워주면 되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루트를 여기다 씌워주면 되잖아. 69.73. 그러면 대략적으로 따라서 최저점에서 얘 속력은 8.35 m/, 그러면 이제 두 번째 B입니다. B 문제는 뭐냐면 수평 위치라고 그랬어. 그럼 아까 수평 위치면 어디라고 그랬죠? 요 위치라고 그랬죠. 수평 위치에 도달했을 때를 볼게요. 도달했을 때 최소 속력은 요까지 도달하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최소 속력을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요까지 도달했을 때 요때 속력을 V라고 한번 봐볼게요. 이때 속력을 V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역학 에너지를 각각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봐볼까요? 얘를 기준 위치라고 보겠습니다. 기준 위치라고 보면은 일단 요때의 요 H를 알아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초기 위치에서 역학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mgh가 되겠다. 그지? 플러스 2분의 mv0의 제곱이고요. 수평 위치에 도달했을 때 역학 에너지는 속도는 0이니까 그때 뭐죠? mgl이 되겠다.
그죠? 그때 이제 V0를 구해주는 거니까. 그럼 M은 일단 약분이 될 거고요. 따라서 V0의 제곱은 G로 묶어주면 L 빼기 H. 그쵸? 곱하기 2를 곱하면 되겠다. 그죠? 2를 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L을 구해야 되잖아. 이 G에 L 빼기 H는 뭐가 됩니까? 그쵸? L 이거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L 빼기 H가 얼마가 돼? L 빼기 L 코사인 세타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얘는 이 G에 L 약분되고 L 코사인 세타, 요걸 구해주면 되겠네. 코사 세타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세타 제로. 그러면 얘를 구해보면 결국에 2 곱하기 9.8 곱하기 1.25 코사인 40도. 얘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19.6 곱하기 1.25 코사인 얼마야? 40도. 18.77이니까 초기 속도는 루트를 씌워주면 되잖아요. 18.77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4. 그래서 얘는 4.33 미터 퍼 세크. 요곳에 요만큼의 속력을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 수평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C를 구해볼까요? C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줄이 팽팽한 상태로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향한대. 그러면 이걸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줄이 팽팽한 상태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팽팽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mg가 작용한다는 거네, 그지? 이 mg가 어떠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r분의 mv의 제곱, 즉 l분의 mv의 제곱, 요 역할을 해준다는 거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는 나중 속력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얘 약분해주면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V의 제곱은 GL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역학 에너지를 한번 해볼게요. 초기 속도를 구해주니까 역학 에너지, 초기 위치에서 역학 에너지는 아까 얼마였어? mgh 플러스 2분의 mv0의 제곱이고, 나중 위치에서의 역학 에너지는 2분의 mv의 제곱 플러스 뭐가 됩니까? mg 2l이 되겠죠. mg 2l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일단은 m은 다 이렇게 약분되고 우리가 v0 구해야 되니까 뭐가 됩니까? v0의 제곱은 2를 한번 싹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 v의 제곱 플러스 4gl 빼기 2 곱하니까 2gh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는 v의 제곱은 아까 gl이었잖아요. 플러스 4gl 마이너스 2g에 h가 아까 얼마였어요? h가 1 이렇게 되죠. l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얘 여기서 5gl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gl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요거를 gl로 묶으면 뭐가 돼? gl로 묶으면 5 빼기
2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되겠다. 그치? 요거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식 구해주면 9.8 곱하기 L이 얼마예요? 1.25 여기다가 5 빼기 2에 1 마이너스 코사인 40도인가요? 요거 풀어주면 되겠네. 이거다 루트 씌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9.8 곱하기 1.25 가로 열고 5 빼기 2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40도 코사인 40도 가로 닫고 가로 닫고 가로 닫으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55.5인에 여기다가 뭐를 씌워주면 돼요? 루트 씌워주면 되겠다. 그러면 7.45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V0는 7.45 m/s 의 속력이 되면 수직 방향으로 얘가 팽팽하게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이제 D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D. 만약에 D에서 세타 제로를 좀 더 늘렸다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 최소 속력은 어떻게 될까? 잘 봐요. D를 다른 D, 그러니까 세타 제로가 증가되면 당연히 초기에서의 역학 에너지에서 뭐가 증가할까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 속력은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감소해도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건 결국에 뭐가 감소해도 돼요? 그렇죠. 최소 속력 V0가 감소해도 되겠죠. 그죠?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함으로써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감소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21번 풀이 마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경사면 끝에서 22m인 지점에서 정지해 있대요. 그래서 70km 스키 선수가 내려오기 시작했게 되면은 경사면을 떠날 때의 속도가 수평면과 28도의 각을 이룬다고 하고 마찰 없고 공기저항 없대요. 선수가 경사면의 끝에서 점프해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럼 먼저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V0라고 볼까요? 그리고 얘를 기준 위치를 여기 H라고 놨기 때문에 얘를 기준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라고 보면 얘의 역학 에너지는 mgH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역학 에너지는 2분의 mv의 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뭐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역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mgH는 2분의 mv0의 제곱이니까 얘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v0의 제곱은 2GH가 되네요. 따라서 V0는 루트 2GH가 되겠죠. 그죠? 얘부터 한번 구해보면 H가 22m네. 그러면은 루트에 19.6 곱하기 22m였나요? 그쵸? 22m 요거 해주면 20.77 나온대요. 떠날 때의 속도가. 그죠? 근데 지금 얘는 포물선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여기에서 운동을 보면 떠날 때 위치에서를 보면 요 물체의 운동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작용하는 게 지금 얼마냐면 중력이 지금 요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야. 중력이. 그리고 이 속도를 초기 속도를 V0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분명히 요 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이 속력의 크기는 20.77이에요. 그치? 근데 얘가 이쪽 X 방향 성분으로와 Y 방향 성분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죠. 여기가 세타로 놓는다면 여기는 V0 코사인 세타 제로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V0 사인 세타예요. 세타 제로라고 놓으면 세타라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았을 때의 요 초기 속력은 얘가 된단 말이에요. 얘를 VY라고 봐볼까요? VY라고 봐볼게요. 그죠? 그렇다면 H는 얼마나 증가하겠느냐. 여기서 올라가는 H 위로 올라가는 거에는
요 수평 방향의 속력은 속도는 아무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요 중력에서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역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B는 뭡니까? 초기 위치에서의 역학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2분의 mvy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고 높이에서의 역학 에너지를 h라고 넣으면 mgh 이렇게 놓고 풀면 되잖아. 그지? 따라서 h를 구하려면 약분해주면 따라서 h는 2g의 vy의 제곱이에요. vy는 다시 쓰면 뭐가 됩니까? v0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지? 그럼 얘를 한번 풀어주면 결국에 얘는 19.6에 v0가 얼마였어? 20.77에 28도네. 그럼 사인 28도 의 제곱 요거를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얘 풀어주면 20.77 곱하기 사인 28도인가요? 사인 28 이거 보면 다시 20.77 곱하기 사인 28도 얘 주면 요거예요. 이거 제곱해줘야죠. 이거를 19.6으로 나눠요. 그렇죠? 4.85. 그에 따라서 최고 높이는 4.85m를 올라간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요. 이상으로 고생했습니다.